급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안보 정치 상황 매주 금요일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진보 정치계의 달마대사. 아유 죄송합니다. 김종대 최강 디펜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로 하면 좋겠습니까? 글쎄 뭐 달마대사. 개발 중에 있는데 네. 간신간별사가 어떨까? 좋습니다. 간간. 예. 간신간별사. 간신간별사가 예. 어떨까? 그 간신론을 저희 여기도 얘기하지만 다른 데도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 유튜브에서는 아예 간신 열전을 하고 있어요 매주. 예. 간신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는 네. 그 당나라 현종 때 네. 이인보와 양국층이란 네. 양대 산맥의 간신들. 양귀비를 싸고 돌았던 네, 그 네, 간신들이죠. 네. 그것 때문에 안녹산의 난이라는 그 아. 반란을 초래해가지고 당나라가 망해요. 망해요. 네. 간신들 때문에 망하는 거잖아요. 결국. 간신들이 망해요. 간신들 때문에 망하는데 당현종은 망하는 것도 모르는데 네. 이렇게 분별력이 사라지고 술이나 처먹고 향락에 빠지는 임금을 혼군이라고 합니다. 혼란하다 할 때 혼자죠. 예, 예. 어지러울 혼미하다 혼자. 뭐 할 때. 그래서 이걸 혼군이라고 하는데 혼군. 역사상 최악의 조합은 혼군과 간신의 조합이에요. 혼군 플러스 간신. 와. 이 조합이야말로 네. 망국으로 가는 아주 최적의 그 조합이죠. 혼군과 예. 무능한 것보다 더 나쁜 게 혼군입니까? 분별력이 없는 건데 첫째 자기 통제가 안 된다. 통제도 안 되고. 맨날 관저나 어디서 술 먹는다. 술 먹고. 이러는데 이게 통제가 잘 안 돼. 안 되니까 간신들한테서 맡기거나 간신 말만 듣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자기 통제가 안 되고 두 번째 사람 보는 눈이 흐려진다. 그래서 아첨하고 아부하는 네. 이제 사람들이 득실득실 많아지는데 최근에 이제 그 추석 연휴 때 윤석열 대통령이 15사단을 방문했을 때 군부대 갔어요. 예. 그때가 저는 아첨과 아부의 백미라고 봅니다. 아 왜요? 그때 그 지금 군의 초급 간부들 처우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사들 병장보다 월급이 좀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주택수당, 당직수당, 성과급 다 엉망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해결하자고 하는 게 벌써 3년째고 윤 대통령 선거 공약이 하는데 하나도 안 해줬어. 예. 그랬는데 거기에 저기 고위 장성들이 대통령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네. 당직비가 올랐습니다. 아하. 그랬는데 그걸 듣는 초급 간부들 입장이 어땠을까? 왜냐면 현실은 아니고 더 잘 아닌데. 알잖아요. 예. 간부들이 지금 당직비 10,000원이에요. 알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밥값은 또 빼요. 거기서 예. 병식을 하니까. 예. 그러면 얼마나 몇천 원 나옵니까? 주말 당직 2만 원이고 새끼 다 안 합니다. 더러워서. 이렇게 세끼 생각해요. 밥값 다 빼고. 근데 얼마 그 됩니까? 앞에서 그러는 거야. 네, 잘못한 거예요. 대통령께서 이렇게 해 줬다고. 아이고. 야, 내가 그 아청과 아부의 아주 백미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판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 예. 거예요. 지금. 아첨. 예. 아첨과 아부. 군대에 안 갔다 왔다고 대통령이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전투식량하고 통조림 얘기를 하던 그 뭐- 자다가 봉창 뜯는 소리를 하는 아니 걸 저는 보고서 궁금한 전투식량 저도 군에 나 10년 있으면 전투에 2번인가 딱 먹어봤어. 정말 전투식량이 막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부식이 안 되니까 취사 그게 안 되니까 부식 추진해 주잖아요. 어디 가든 간에. 다 되고. 그게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서 먹는 게 전투식량인데. 예. 그리고 장기 보관에 따라서 이게 보관 기한이 지나니까 그걸 밀어내게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새로 들어오면 그걸 밀어내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긴 방부제도 많이 들어간다고. 맞아요. 장기 보관을 해야 되니까. 네.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 김종대 의원님 보시기에는 간신들이 혼군이라고 하면 돼. 하여튼 혼군한테 아첨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간신들이 의료 개혁 성공하고 있다. 저기 응급실, 수술실 지금 아무 문제 없다. 네. 이렇게 아첨을 떠는데 다 넘어가는 건 이걸 혼군이란 얘기예요. 혼군. 네.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분별력이. 체코 그거 계약서도 체결 안 되는 원전 가지고 지금 엊그제 저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만찬 때 또 그 얘기로 네, 일장강연. 맞습니다. 이게 뭔가 보니까 이게 이제 엽기와 변태 시대로 넘어가는 간신의 전성 시대. 예. 그 꼭지점에는 홍군이 있고 허영심 많은 그 저기 일종의 뭐라 그럴까 어떤 배우자라 그래야 될지 제2의 뭐 딱딱 권력자라 떨어져요. 그래야 될지. 비슷하게 떨어져요. 아니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이걸 간신론을 매주 간신 하시는 열전을 거잖아요.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 예. 혼군과 간신의 조합은 치명타다. 근데 저
이 질문 또 드리고 싶은 게 예. 아주 좋은 군주, 명석한 군주,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군주 밑에 간신이 있습니까? 잘 없잖아요. 없죠. 어쩔 수 없는 간에 홍군이니까 간신이 득실거리는 거고 간신들이 홍군 보니까 더 이거 해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어쩌면 아니, 당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김영수 교수가 쓴 간신학이나 간신전에 따르면 예. 당현종도 원래는 뛰어난 명군이었어요. 아, 명군이었습니까? 예, 그 당현종의 개원의 치라고 아시나? 예. 예, 개원의 치라고 그 들어봤습니다. 예. 당태종의 정관의 치, 그다음에 당현종의 개원의 치는 중국의 4대 명군에 들어갈 정도로 그럴 정도로 훌륭했고 오늘날 시진핑이 중국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붕, 그 모델이 당나라요. 당나라. 그걸 모델로 하는 당현종. 거거든. 그랬던 훌륭한 군주가 예. 이제 20년간 개원의 치로 최대 지구상에서 가장 부국과 문명국을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이제 저기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자만에 빠져서 예. 그때부터 이인보 양국층이라는 중국 역사상 빼어난 간신들의 이제 간신이 간신을 부르고 예. 이러면서 그 저기 뭐냐 당현종의 아들의 며느리 그러니까 아들의 부인 그 당현종이 며느리 양귀비를 양귀비. 뺏어버리잖아. 그 양귀비가 또 등장하면서 그래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같은 양씨 사촌 네. 양국층을 갖다가 이제 등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엽기와 변태 시대로 이제 변한 거죠. 순식간에 그리고 당나라는 멸망해요. 가는 안록산의 거고, 난으로. 가는 거고. 내가 그래서 김영수 교수 책을 읽다 부들부들 떨었어.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반복됩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 그 연이어 녹취록이 폭로가 되고 네. 있는데 이 김대남, 명태균 그 전에 이종모 녹취록이 네, 있었고 맞습니다. 제가 이런 사연들을 쭉 녹취록을 접하면서 이제 한국 사회도 드디어 엽기와 변태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아하. 아주 썩은 데서 그냥 아니 부패한 권력의 썩은 냄새가 그냥 온 천지에 진동을 하는 이런 양상으로 가는데도 이 심각성을 모르더라고.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명태균, 김대남도 어쩌면 간신의 한 형태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요 저기 네. 보니까 간신이라기보다는 밑에서 저기 그 들끓는 소인배들. 소인배들. 그런데 네. 물론 이 사람들이 저기 명석하고 스마트하고 또 그러면서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맞는데 결국은 자기 에고 일종의 어떤 나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는 자기 천동설 같은 아하.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이제 우리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뉴스 토마토에 뭐 나왔나 살펴보는 게 일과가 됐는데 예, 맞습니다. 예. 예, 단독.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없어요. 오늘은 요게 간신하기 단독이에요. 예, 그랬는데 네.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지금 사실은 유튜브 언론들이 간신 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걸 갖다가 매주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녹취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가 본 어떤 한국 현대사에 이런 식의 어떤 그 저기 지저분한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건 정말 처음 봤어요. 합니다. 50 비리 때보다 더해. 그 녹취록 얘기 이제 좀 해보면 저도 다 들어봤는데 거의 다 이 두 사람 오늘 뭐 일단은 명태균, 김대남 녹취록이 아주 크니까요. 이 사람들 보면 둘 다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허세가 많이 느껴지거든요. 자기가 허세가 뭐든 되는 것처럼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공통적인 현상인 건가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많은 언론하고 인터뷰를 자청하면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하루 종일 인터뷰하는 것 같아요. 네. 뭐 3시간, 5시간 뭐 또 생방송 중에 인터뷰 뭐 지금 아주 폭주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로고렐리아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뭐죠? 이게 이제 병적 다변증이라는 용어인데 그 제가 인터뷰하는 거를 쭉 보고 제가 나간 생방송에서도 한번 즉석 연결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보는데 본인이 본인 말을 못 끊어. 계속 다 말을 한다는 거죠. 예. 다변증. 예. 본인이 본인 말을 끊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도 말할 기회를 거의 안 주는 스타일이지 거의 소통이 아니라 누구랑 비슷하네요. 예.
비슷하죠. 59분간. 59분, 네, 60분, 59분, 네. 그런데 이런 어떤 병적 다변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랬는데 예. 이 경우에는 자기 방어의 어떤 기제가 장광설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진보 언론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대통령실에 끊임없이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나 건드리면 폭파시켜 버린다는 이런 협박. 폭로해 버리겠다, 터잡겠다, 뭐 이런. 다 갖고 있다. 다 갖고 있다. 다 가지고 있다. 요거는 일관된 메시지예요. 어느 방송하고의 인터뷰든 뭐 녹취든 간에 딱 보면은 일관된 메시지는 내가 다 갖고 있다. 김영선도 아니다. 오로지 내가 갖고 있는 네. 특급 정보라는 거. 네. 이건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면 용산 들으라고 하는 이게 좀 이렇게 나오는 게 저희가 뉴스토마토는 사실 명태균발 뉴스가 많은데 이 사람이 우리 뉴스토마토에서 단독 보도 계속 내니까 결국 본인이 직접 나와서 온 데 지금 다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뉴스토마토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실한테 하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인터뷰든 다 살펴봐도 이 메시지는 반드시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게 CR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 갖고 있다. 예. 휴대폰 이미 세컨드 써도 다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에 철저히 대비했다는 것도 드러내준다는 거. 맞습니다. 이거는 깡통폰이 바로 그렇죠. 9시간 만에 돌려받았다. 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이야기는 용산에다가 나를 건드려서는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네.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두 번째 메시지는 두 번째요. 여사가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쉴드를 쳐주는 메시지. 네, 그거가 있어요. 예. 뭐 우리 지금 JTBC 텔레그램 뭐 봤다는 기자 뭐 보도도 있긴 있었지만, 예. 거기 내용도 별 크게 내용은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지금 섞어서 네. 나머지는 다 그 일종의 어떤 뭐 스팸 메일 같이 그걸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 무수한 뭐 말의 어떤 그 향연이자 네. 어떤 그 스팸에 비슷한 거고, 딱 이 두 가지 같아요. 두 가지.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예. 내가 다 터트릴 수 있으니 참는다. 여사는 내가 최소한 방어해주겠다. 그 두 가지 이렇게. 메시지를 근데 이건 대단한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보도되면 예전에 사람들 같으면 숨어버리는데 이 사람은 딱 대놓고 나오는 것도 좀. 그게 김대남 씨하고 좀 이종호 씨나 김대남, 이종호 씨하고도 씨는 다르죠. 숨어버렸잖아요. 예. 그게 다른 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다른 실익이 있기 때문에 진짜 목적은 정치 스캔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주가 시세 조정에서 좋은 판결을 받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서울 보증보험에 뭐 꿀을 빤다 그러죠. 그런 어떤 좋은 보직에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자기익이 있는 데 반해 가지고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주도권을 잡겠다는 그 자체가 목적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영향력이 있다, 본인이. 예. 이 판국에서도 본인은 제일 위에 있다. 이걸 예. 보이려고. 그러면서 심지어 진보 언론을 줄 세우는 단계까지 지금. 본인이 뭐 어떤 기자는 어떻고 저떻고 뭐 평가도 하더라고요. 예. 아마 이것도 보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충분히 뭐 그러실 수 보실 있다고 것 봅니다.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예. 어떤 내가 느끼는 명태균 씨의 의도는 내가 보기엔 이 두 가지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네네. 이런 얘기도 만약에 통화가 되면 또 뭐 엄청난 또 이제 다변증이 나온다고. 네, 또 말이 또 나올 그러나 것이다. 이 두 가지 말고는 뭔 말을 하나요? 결국은 이 두 가지 얘기죠. 네. 자, 김대남 얘기도 좀 해봅시다. 이게 큰 틀에 좀 명태균 양대 산맥이에요. 네. 양대 산맥이잖아요, 요즘. 네. 김대남 씨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뭔가 허세는 있어요. 들어보면 본인도 허세 있고 보증보험 뭐 가는 거 등등 여러 가지 허세는 있는데 이 사람이 탈당하고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탈당 100%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명태균 씨하고는. 어떻게 예.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걸 봐셔야 돼요. 모략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모략, 몰래 꾸미는 음지에서 하는 걸 음모라 그래. 네, 맞아요. 그걸 음모라 그래. 음모라 그러죠. 그런데 이게 모략의 전부가 아니요. 드러내게 모략을 꾸미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양모라 그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음모만 보더라고. 예. 근데 양모는 뭐냐? 대놓고 뭐 하는 거 양모입니까? 대놓고 하는 거 내가 다 갖고 있어. 여차하면 나 부숴버릴 거야.
잡밭 부셔 뭐 뻗들여 그런 이거는 음모가 아니라 양모야. 양모다. 양모는 뭐냐면은 자기 패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위축시키는 거예요. 국군의 날에 엄청나게 센 무기를 공개해. 현무. 예. 현무 화이브. 그거 원래 기밀 무기거든요. 그 뭐하라고? 그건 뭐 다른 얘기긴 한데 왜 공개해요 그거를? 저는 이해 못 북한에 하겠습니다. 알려주겠다는 거죠. 알면 핵 갖고 있는데. 정권은 종말시키겠다. 알려드리겠다. 그러니까 못 살겠습니다. 예.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양모라고 하는 건데 예. 사람들이 너무 모략의 한 측면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명태균 씨는 양모에 능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김대남 씨는 음모에 능한 능하다. 사람이라고 예. 자기 공천 어디 그 산하기관 좋은데 네. 그러는데 이 김대남 씨는 이렇게 하면서 뜻하지 않은 암초에 부딪힌 것이 아하. 이게 바로 유난 갈등의 아주 결정타 시한폭탄이 그러니까요. 됐다는 부수적 효과로 지금 이게 폭발해 버린 것이죠. 이걸 노린 건지 서울의 소리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녹취록 중에 큰 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가지 같다고 저는 느낌이 드는데 예. 어쨌든 한동훈 당시 후보를 공격하는 모양새 뭐 그렇죠. 횡령했니 뭐니 보도해주라라고 또 원희룡 후보하고도 연결된 이런 부분들 예. 등등이 갑자기 김대남 씨를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이 그 뭐 공격 사주라고도 예,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한동훈 공격 사주. 이거는 말이죠. 예. 물증이 있는 사건입니다. 물증 다 있고요. 예. 다 있어요. 예. 그 기사 보도도 됐고요. 보도도 원희룡 후보가 보도되기 전에 예. 이 통화 있는 바로 다음 날 예. 얘기 다 합니다. 다 해요, 다 해. 토론회에서. 예, 그러니까 원희룡 그 후보는 당시에 그걸 어디서 받았겠냐고.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인 용산이라면은 네. 이런 김대남의 행태에 대해서 가혹한 입장이 나왔어야 돼요. 네. 한동훈이 얘기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반발할 일이 아니라 용산이 정상적이라면은 김대남의 이런 행태는 당정 관계를 이간질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대통령과 당을 욕되게 하는 매우 일탈적이고 패륜적 행태라고 용산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상이라면. 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 여기서 이제 엽기와 변태가 나온 거예요. 아, 엽기와 변태. 한동훈 대표 측이 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뭐 당정 간의 신뢰를 깨고 네. 뭐 이걸 갖다가 해가지고 당을 흔드는 처사라고 해가지고 한동훈을 공격하고 나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신지호 뭐 전략본부장이라든가 전략부총장, 예. 전략부총장이라든가 예. 이런 친한의 외곽 그룹이 이제 더 센 말을 내보내면서 형사 고발을 하겠다. 이거는 아마도 선거 백서, 총선 백서를 만드는 팀에서 정보가 나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정은 의원 측에서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또 그것이 나간 경위를 조사해서 이거는 어떤 그 고발 사주에 공격 사주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 여기까지 간 거거든요. 그렇죠. 물증이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당내 분란으로 가는 건 맞는데 이때가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밀리면 이제 영원히 대표직은 뭐 그냥 식물 대표가 되니까 예.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지 않으면 본인은 죽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런 간신들한테 내가 이렇게 휘둘리는 대표가 된다? 강하게 나가네요. 그래서 좀 그러면은 용산은 이걸 수습을 해줬어야 돼. 왜냐하면 아. 이 사람이 대통령실의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이거든. 자, 그러면 요거 다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지금 명태균 특히 또 김대남 사건에서 이 보도를 저희가 얼마나 오래 하고 있습니까? 몇 탄을 네. 하고 있고 서울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대통령실의 반응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이게 진짜 지금까지 나온 반응은 네. 김대남은 대통령 내외와 친분이 없다. 행정관인데요. 사진이 그렇게 많은데. 친분이 없다 그러는데 사진이 그렇게 많은데. 참네. 그러니까 뭐 수석급 이상이나 돼야 뭐 친분이 있는 건지. 친분이면 뭐 이렇게 모르겠는데. 얘기를 많이 나눠야 친분입니까? 그러니까. 행정관이면 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 맞죠. 그다음에 서울 보증보험 그 좋은 자리 갈 SGI 때는 3억짜리. 민정의 공직기관 같은데 검증 다 거쳐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건 최소한 대통령이나 비서실장 재가는 받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산하기관의 인사를 할 때는
그 민정이라든가 시민사회 수석이 그 몸담았던 시민사회 수석이라든가 이런 데가 합의제로 그렇죠. 그 보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누구 하나만 반대해도 안 돼. 못 가. 못 가. 더군다나 여긴 경쟁이 심한 데란 말이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저기 여기저기 자기를 여기 보내달라고 로비를 했어야 되고 네. 그 센 사람들이 밀어줘야 저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이것도 의혹 제기를 한 거거든요.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예. 바로 잡겠다 이렇게 하고 사표를 내게 해야 되는데 까딱 없고 거꾸로 이제 입장 내놓은 건 여사와 대통령하고 이 사람은 친분이 없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저기 그 밑에 간신들이 아주 새파리 똥파리 와가지고 그냥 다 그냥 꼬여가지고 네. 한 자리씩 해먹고 다 그러는 지금 판인데 예.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연 나눠주듯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 가지고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낀다? 아, 심각하다는 친분을 거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 앞으로 미래인데 이 갈등 국면이잖아요. 예.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날이에요. 재표결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날이죠. 특검법 등 재표결이 예. 해외 있고. 나간 의원들 다 돌아왔어요 지금. 예, 다 같이 갔던 분도 돌아왔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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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돌아왔어요. 자, 미래를 좀 전망을 해주십시오. 한동훈 그럼 결국은 지금 어쩌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키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음. 예측. 아니 우선 해주시는 오늘 거. 재의결은 네. 저는 통과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적다. 아직은 예. 이탈표가 발견되지 않는다. 음. 그 부분은 좀 저 관저의 집합 정치를 왜 했겠느냐. 그 불러 모아서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 이게 그거군요. 맥주가 왜 돌았겠냐. 아. 그리고 또 135분인가 그 2시간이 넘는 시간인데 이것은 아직은 국민의힘이 분열이나 파국의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면전은 아니다. 그러나 국지전 양상이다. 아하. 이거는 일종의 어떤 그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그 국토 전역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 제한적인 지상전을 하는 양상하고 헤즈볼라, 예, 그런 거다. 지금 중동 전쟁 비슷한 상황이다. 전면적은 아닌데 계속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그렇죠.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예. 예,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런 국지전 속에서 원한이 쌓이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면전은 아니라도 어떤 그 저기 테러라든가 네. 어떤 국지적인 어떤 회색지대 전쟁 그레이존에서 아하. 이제 나타나는데 이게 더 아주 고약하다고. 예. 그러니까 지금 저 유난 갈등도 회색지대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오늘 재의결이 있고 나서 그 김대남 갈등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서서히 그 국민의힘은 분열의 국면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물론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레프트 훅, 라이트 훅 한 대씩 맞아놓고 코피 흘리면서 쓰러진 정권이라면 여기는 피가 한 방울 한 방울 빠져나가는 뚝뚝뚝뚝. 이 누수에 누수에.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KO는 안 되지만 빈혈 증세에 걸리는 이런 양상으로 박근혜 때와는 달리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통제력이 누수가 생기고 네. 이제 국정에서 공무원들이 저항하기 시작하고 매일 정보는 세고 이런 현상들이 일상화되는 것이죠. 국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이게 이제 빈혈 정권. 빈혈 정권이 주시는. 예. 근데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국민의힘 쪽은 뭐 63% 받은 거는 맞지만 현역 의원들은 아직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별로 없어요. 8명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최소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영향력은 조국 대표만 못해. 조국 대표는 밑에 의원들 있잖아요. 12명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몇 명 있습니까? 여기는 그 숫자가 안 나와. 택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2-3명 아닙니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저 제1당은 민주당 예. 당 대표 영향력 기준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제2당은 조국 혁신당 예. 한동훈 대표는 열성 미만의 그 군소정당 대표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조국 대표만 못한 위상이에요. 예. 이게. 뭐 안타깝지만 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당협위원장이라도 긁어 막아주고
7일 날 당협위원장 139명들하고 뭘 한다는데 지금 국정감사하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예. 그 외곽에서 이제 이렇게 불러들여. 그 의미 있습니까 하면? 아니 해가지고 일종의 어떤 그 반란군을 조직할 수는 해보겠다. 있겠죠. 해보겠다. 네. 아. 그래서 이제 거기서라도 위신을 세우자. 네. 그러니까 이미 제가 보기에는 식물 대표가 돼가고 있고 거기서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하, 한동훈 대표도 예, 그렇다. 한동훈 대표가 예. 자기 존재감을 그 느끼질 못하니까 스스로 이제 공황 상태로 빠지면서 뭐라도 일단은 치고 모아보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못해요. 아, 못합니까 또? 예, 예. 한다고 좀 응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제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려면 지금이거든요. 요번을 깨고 나와야 되는데 예, 못할 기다. 그러면서 용산을 한번 흔들어 근데 놓으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 국정을 쇄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 지금 이 국정이 정상화되고 이 예. 역기와 변태 간신들의 전성 시대를 한번 청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한동훈한테 달린 거예요. 달려 있다. 그런데 한동훈이 그 결심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이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 시점이다. 네. 결정적 순간이다. 결정적 순간이다. 예, 국면이다. 그건 한동훈한테 달렸다. 한동훈 대표한테 모든 게 달려 있다. 자, 마지막 하나. 어. 결국 이 모든 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김건희 여사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예. 다 김건희 여사랑 관계된 얘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명태균이고 뭐 김대남이고 뭐 등등 다 그렇잖아요. 예. 도이치모터스 뭐 명품백 다 김건희 여사 부분인데 이게 친한계에서도 사과 얘기는 하고 있어요. 한동훈 쪽에서는. 근데 이게 사과한다고 지금 될 일인지 이걸 털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아니 같습니다. 그거는 용산 판단이 맞는 것 같아요. 아, 사과를 하기엔 때가 늦었고, 시간 늦었고. 오히려 불을 더 질를 수도 있다. 이게 지금까지 사과를 못한 요인인데 지금에 와서는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낯으로 이제 와서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사과. 네. 이럴 때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맞거든. 더 분노할 수 더 있습니다. 분노하거든. 네. 그러니까 이건 용산 판단이 맞아요. 사과 정도는 안 되고 뭐 일부 언론에 나온 대로 뭐 정청래 의원이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더라 그 백담사로 유배를 보낸다든가. 백담사요. 네. 그러니까 불교계가 또 난리 아니야? 네, 왜 하필 우리한테 여기 오냐? 오냐. 뭐 이런 얘기들부터 해가지고 고강도 쇄신책이 아니면은 아하. 그 마지막 기회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무슨 사과 갖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각성 플러스 고강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책 두 가지가 되어야지만이 이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다. 그렇죠.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네. 뭐가 시위가 격화되고 뭐 할 때도 바깥의 상황을 심각한 걸 모르는데 간신 이인자 이기봉이 가가지고 오히려 저기 더 네. 간신 짓을 더해서 완전히 이제 정권이 그 파멸로 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기봉은 아들한테 암살당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강석이라고 이강석인 자살했고 예. 이렇게 해서 정권이 무너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이라도 저 간신들 청소 안 하고 저기 안 하면은 이건 파국으로 가는데 그거를 해야 될 임무가 있는 거는 이 정권 내에서는 한동훈 대표인데 한동훈 대표인데 결심을 못할 것 같다. 이거죠. 결심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혼군 밑에 간신이 있다는 게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충신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 정권은 충신이 한 놈도 없어 그래? 있겠지. 설마 충신은 말을 안 할. 말 안 하면 충신도 아니죠. 말 안 하면 말을 충신이 해야 아니지. 충신인데. 목을 내놓고 얘기해야지. 그렇죠. 목을 내놓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대로 파국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전하. 지금이 이럴 때입니까? 통촉하여 주시고 이거 해야 되는데. 해야죠. 이게 없다 이 말씀이네요. 없죠. 뭐 가끔 이 언론 인터뷰에선 좀 나와. 네. 그런데 살짝, 예. 그게 제일 쉬운 정치예요. 면전에서 안 하면 소용없어요. 면전에서 아주 충언은 뭐 이런 얘기 제가 까먹었는데 이 귀에는 거슬리나 몸에는 이롭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있잖아요. 있죠. 예. 고사성어에. 그러니까 면전에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밖에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조금 제가 자꾸 아직 남았어요? 국감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다음 주도 국감 쫙 진행되는데. 예, 상당히 기대되는 국감입니다. 네. 일단은 저는 민주당의 원내 그 지도부에서 네.
상당한 제보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게 그렇게 듣고 또 지금 있습니다. 녹취록 들어온 거 보면 이거는 네. 뭐 사실은 뭐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많은 녹취록. 그런데 이제 깠을 때 실정법의 문제가 네, 그 좀 부분 있어서 통신비밀보호법. 예, 그래서 갖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또 국감 전에 이미 정부 내에 수없이 많은 비밀이 줄줄 새고 있었거든요. 네. 예, 대표적으로 군에서 가장 많이 맞습니다. 새고 그 다음에 검찰. 예. 이런 어떤 사항을 봤을 때 저한테도 제보 문의가 좀 오고 있어요. 아하. 의원님도 받고 있습니까? 민주당의 어느 의원한테 제보했으면 좋겠냐. 이런 걸 제가 가끔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길을 만들어 줍니까? 이 의원이 조금 더 그래서 예리하다. 이 그 의원실이 문제라면 요 의원이 요 좋겠다. 의원실이 예리하다. 요거는,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뭐야 이거 내가 관광 가이드가 아니라 저기 제보 가이드. 제보 가이드. 예. 그 역할을 좀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국정감사 10월 7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국정감사 우리 의원님 기대를 해도 된다라고 예,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최강 디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김종대 의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